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홍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중심을 잡고. 국회의장께도 그런 우리의 어떤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윤석열 당선 그래서 이번 4월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향자 안되니 탈당 꼼수.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 정부 내에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인데요. 그런데 이게 오늘 곧바로 꼼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의원의 무소속 만들기인데요. 지금부터 이 얘기 하나하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법사위 단계에서 첫 관문인 안건 조정 소위 여야 3명 되는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검수완박 찬성으로 돌려서 뭔가 4대2 국면을 민주당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양향자 의원이 이걸 거부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형배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초반에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뭔가 말하자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지 참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뭐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죠. 근데 어제 법사위로 와서 이제 양향자 의원 대신 아마 안건조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향자 의원이 당연히 4대2로 만드는 역할을 해줄 걸로 민주당 지도부는 기대를 했는데 어젯밤에 그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그 취지의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빠르게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건데. 만약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향자 의원이 그 야당과 같은 보조를 맞춘다면 최장 90일까지 이 조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민영배 의원을 투입해서 조정위를 건너뛰고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 이렇게 해서 28일까지는 조금 처리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출신이고 사회학으로 박사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했었고 그 광주 강서구청장도 하고 이번에 뭐 초선 의원이지만 다양한 그 경력도 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 대부분의 그 전남 출신 의원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할 때 처음으로 이낙연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재명 전 지사의 아주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검수완박의 흐름에 어떤 그런 약간 뒤에 그런 식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무소속 자당 의원 탈당시켜서 무소속이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 뭐 개인적인 인연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일단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수순에는 거칠 게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법사위에 통과하는 데는 거칠 게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안건조정위와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저런 행태가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아까 종천 의원 얘기 나왔더라고요. 종천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꼼수 중에 꼼수다. 첫 일성이 이랬던 것 같고 요 뉴스 직전에 양향자 의원도 한 말씀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것도 법사위에서 대표적으로 꼼수를 써서 법의 정신을 잠탈하고 저런 식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놓고 민주당이 한다. 참 어쩌면 민주당은 정말 반헌법적인 정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시만요. 앞서 잠깐 화면이 지나갔던 게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인가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발빠르게 홈페이지도 좀 고쳐진 것 같아서 법사위 홈페이지입니까? 국회 법사위. 민영배 의원이 이제 광주 광산을 지역구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무소속 의원 탈당이 벌써 반영이 됐군요.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만약에 안건 조정 소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속칭 증권가 정보지냐, 양양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오늘 오전까지 꽤 시끄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양양자 의원이 반대 입장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곧바로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을 탈당, 본인이 원했던 뭐 민주당 지도부가 시켰던 탈당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양양자 의원도 이거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이 흐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다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 원칙적 대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 법 통과에 대한 안정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사보임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많았던 상황인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현재 있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 위임하고 있는 정당 체계 자체가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좀 방안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5월 9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법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들이 분명히 있다.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저는 오히려 문제를 풀 생각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정의당과 빅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도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라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속도의 문제랑 법안 관련해서 맹점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얘기한다면 속도는 빨리 하되 소위 그 맹점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저버리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법 자체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 정의당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의원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 발상에 경악을 한다. 민주당 성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서 들었던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는 우리도 좀 양양자 의원 설득하기 쉽지 않으면 보관이 있다. 그게 지금 이미 알려진 민영배 의원의 탈당 아니냐. 설주환 변호사님. 아무리 검수완박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종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꼼수 혹은 편법 무리수까지 동원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어떤 그 자민련의 어떤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당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정치의 어떤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을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지지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힘을 지금 발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년 동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렇다던 치더라도 이런 절차적인 하자까지는 아니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다소 조금 훼손하더라도
어떠한 이 법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고육직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또 민영배 의원이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밝히신 대로 개인적인 소신이었다고 하니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 변호사님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민주당에게는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거대 민주당, 거대 여당이면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네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네. 이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게 맞느냐, 뭐 이 부분도 제가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그 공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양당 체제 그리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조정안이 어떤 국민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검찰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검찰의 어떠한 그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 생각해서, 이것이 곧 또 민주당에서 생각했을 때는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부분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첨예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이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조정은 앞으로도 언제 다시 생길 기회가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화면 설명 잠시 해볼까요? 원래 민주당의 계획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3명, 그리고 지금은 여러 의혹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 양양재 의원을 합류시켜서 4명이면 검수완박 안건조정이 첫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근데 양양재 의원이 예상외로 반대라니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혹은 본인이 탈당을 원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건을 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범은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모렴치합니다. 정의당도, 그리고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도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을 제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역순으로 간다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5월 초 안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얘기니까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일단 개정안은 172명 민주당 전원 의원 이름으로 발의를 했고, 지금 절차가 지금 이 법안 심사 소위,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도원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밝히기로는 민영배 의원이 뭐 지도부의 계획이나 혹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본인이 원한 것도 있겠죠. 아까 제가 민영배 의원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사회학 전공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하고 언론인 생활도 그 전에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그 이념적인 그러니까 성향이 굉장히 그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소신도 강하고 해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여기서 멈추거나 물러나면은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뭐 저 산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도 다 잃겠다. 윤호중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차피 지방선거는 아까 우리 그 김행카가 그 다른 정당 지지자나 이제 중도층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집도끼 갖고 싸우는 거다. 여기서 물러나면 그 퇴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전략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분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리 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 수사 지휘권을 그 행사하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그 얘기했는지를 대신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상황이 대선에 지고 보니까 민주당이 심리적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강경한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에 그 동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편법, 무리수 혹은 꼼수 첫 번째 꼼수가 자당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무소속 만들기였다면 두 번째 꼼수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회 법사위의 최고령자 심기입니다. 참. 그 김경진 의원님. 네. 원래 뭐 의정 활동도 하셨으니까 20대 국회에서 이게 지금 안건조정위원장을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 관례를 깨기 위해서 여기 47년생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 민주당에 투입시켰더라고요.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과거에 이 동물국회라고 하는 오명이 국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 몸싸움하고 뭐 이단 협착이 또 공중부양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물국회를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식물국회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때 국회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렇게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한 번 열리면 최장 90일까지는 무조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석 달 정도는. 예. 그래서 90일까지는 머리 받고 우리가 다 함께 몸싸움 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개정 국회법의 핵심이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가장 이제 뭐랄까 의장이 되는 이 순서가 이 최고령자가 지금 의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속한 중에 그래서 국회 안에서 지금 가장 최고령이 김진표 의원이십니다. 근데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재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법사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재정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로 지금 사보임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사회봉을 잡도록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원래 안건조정위 자체가 3대 3으로 구성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3대 3이죠. 예. 근데 법사위에 지금 무소속을 보임시키거나 또는 양영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더라도 민주당과 뜻을 함께 안 할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당 소속의 의원을 굳이 탈당시키면서 그리고 기재위 전문가인 재정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을 시키면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계속해서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시작점은 원래 법사위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소속이었는데 52년생 윤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한기호 의원을 투입시켰고 이거에 맞불 성격으로 김진표 의원, 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이렇게 안건조정 소위에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꼼수라면 꼼수다. 최고령자를 심은 거 아니냐. 강행수순 뭐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민정비 의원은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잠시 국회 분위기를 보고 올까요? 어제는 법사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과 없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검찰이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했다고 그럽니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뭐 낭송에 듣는 자리도 아니고. 어제 김호수 총장을 꽤 공격한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이었는데요. 감정이 격해진 의원들이 사실 내부에서도 비공개 회의에서도 발언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막말 논란으로 심사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회의 중에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애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저게 지금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이런 언급을 지금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적개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상범 의원이 저에게 동료 의원에게 적개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또 억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막말 논란으로 뭐 회의가 열렸다 안 열렸다도 하고 있고 분위기는 뭐 민주당의 목소리가 일단 크기 때문에 뭐 저런 논란이 있어도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법사위 전체의 본회의 상정 이렇게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는 앞서 국민의힘은 꼼수 극렬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뭐 일단 사법임 같은 경우는 여야가 뭐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형태로 가든 만약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결정하면 저는 이거 통과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건 조정위 같은 경우도 저희 민주당과 민정배 의원이 결합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회기 조정 같은 경우도 박병석 의장이 끝내 안 한다고 하면 김상희 부의장이 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172 플러스 8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180석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과정은 잡음은 많고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논란은 많을지라도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여론적인 문매를 맞더라도 민주당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선거와 무관하게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만들어왔던 검찰개혁 자체가 무산되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당연히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숫자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저는 뭐 통과는 불가능하지 않다. 전 그렇다면 민주당이 결정해서 이기로 가는 거죠. 대신 그 이후에 돌아올 어떤 여론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메랑은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다만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거죠.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것만 민주당은 떼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뒤에 것만 떼서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봉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상당히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그냥 제 의견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것도 어불성설인 게 자 2020년도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 대상을 조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수처 법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집행된 것은 대략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시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김호수 총장의 얘기도 그렇고 그 2020년도에 법 개혁만 해도 사실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습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좀 평가하고 분석해보고 거기에 따른 보완 조처를 취해서 그 제도를 최적화시켜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도 개혁을 한다든지 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정상적이고 책임 있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법 1년 몇 개월 운영해보고 나서 아예 또 검수완박으로 간다? 세상에 국가가 민주당 당신네들 겁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 제도 운영을 합니까? 저는 진짜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현장에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당시에 너무 급격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이 이걸 선거로 책임을 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뭐 현장에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니까 선거의 책임과 상관없이 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2020년도 제도 개혁한 게 지금 한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아예 그냥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제도 개혁을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